이거 얘기하고 싶었는데 아, 혹시 이 영상 내가 보낸 거 봤어? 이거. 아, 봤어요. 근데 보다가 잠들어가지고 내가 끝까지 못 본 것 같은데, 아니 딱 보면은 뭔가 이 자극적이잖아. 자극적이래. 대출 받아 투자해야 된다.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누구냐면은 김성일이라고 나 네, 블로그에서도 여러 번 왔다 갔다 막 서로 댓글도 남겨주고 이런 분이야. 근데 좀 유명한 네, 사람이 이 사람 뭐 마법 연금 노후 불리기 뭐 이런 거야. 하여튼 그런 책 쓴 사람이기도 하고 네, 원래는 이제 기업은행 다니던 부지점장 하다가 2년 전에 그만두고 투자 자문 이런 것도 하고 뭐 하여튼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원래 내가 알기로는 글 쓸 때도 되게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그런 거를 지향하는 사람인데 이런 네. 식의 제목을 달고 나오니까 되게 신기한 거야. 그리고 내가 또 어디 음, 카톡창에서 이 영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걸 내가 봤어. 그래서 에이 네, 이 사람이 대출 받아서 투자를 하라고 이런 말을 했다고 라고 해서 내가 찾아봤는데 근데 네, 이거를 보니까 이 영상을 보니까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 네.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마통 빼서 S&P 500. 뭐 이 사람은 S&P 500을 얘기하진 않고 한국에 있는 그 각종 연금 저축 뭐 있잖아. 아, 그쵸. 그 리타이먼트 국민연금, 어카운트 뭐, 같은 거, 예. ASA, 뭐, SP인가, 뭐,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 거기다가 네, 넣으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연초에 마통을 열어가지고, 1,800만 원 대출을 받아가지고, 투자를 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뭔 소리냐. 요약을 하자면은, 이 사람이 자기가 쓴 책에서 뇌 얘기를 하더라고, 뇌. 사람의 뇌. 사람이 뇌가 미래를 생각할 때 약간 옆집 아, 아저씨나, 맞죠. 맞아. 모르는 사람처럼 네, 취급한다는 거야. 그래서 미래의 나는 결국 나의 모습인데 잘 모르는 사람이랑 같이 취급한대. 그래서 이제 이 국민연금이라든가 401k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가 넣어야 되는데 나한테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옆집 아저씨 보듯이 한다는 거야. 신경을 안 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노후를 준비하는 게 제일 좋을 때가 20대, 30대 우리 지난번에 했던 얘기랑 네. 똑같아. 복리 효과가 있기 복리 때문에. 타야 되니까, 예. 근데 보통은 은퇴 가까워질수록 이제 준비를 많이 하는 이유가 또 뇌를 얘기하는 게 우리가 보통 한 2달 정도의 기간만 뇌가 이렇게 걱정을 하게 만들지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쓴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뇌 문제다. 사람들이 이렇게 노후를 준비를 안 하는 이유가.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이런 기본적으로 사람이 본성상 생물학적으로 어떤 미래를 준비한 거를 못하게 만드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 그, 행동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돈을 넣어놓으면 돈이 묶이는 효과가 이제 연금이나 우리가 얘기하는 401k 같은 거잖아. 그러면은 장기 투자가 되는 거. 근데 이거를 누구나 다 안다 이거야. 장기 투자가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야. 근데 왜 실제로 이걸 안 넣냐?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본성이 반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같은 경우는 연초에 그냥 한꺼번에 대출 내가지고 여기다 다 때려 박는데 401k나 뭐 한국으로 치면 그런 연금. 나의 못난 뇌를 조련시키는 거죠. 그치. 억지로. 이 멍청한 뇌, 미래의 어. 나도 중요한데, 넌 고생 좀 해봐라. 이미 음. 장치. 저기 연말에는 항상 뭐 설도 있고 크리스마스 연휴도 있고 그쵸, 그러니까 예. 돈이 쓸 일이 많아서 돈이 없으니까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연금에다 다 넣는다는 거야. 근데 이제 아니 대출 받아서 쓰라는 거에 대해서 황당하다 이거지. 지금 여기 사회자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이 음, 얘기하는 게 예를 들어서 대출 이자가 5%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수익이 5%가 나면은 그냥 쌤쌤이 된다 이거지. 근데 네, 5% 수익이 안 났을 때가 문제다 이거지. 5% 손실을 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마이너스 10%가 날 수도 있고 하잖아. 네, 근데 자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통장을 내는데 마이너스 통장을 내면은 매달 갚아야 된다는 그 조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매달 갚아나는 효과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자율이 5%라 쳐도 실점되는 건 2% 정도 준다는 거야. 왜냐면 매달 갚기 네. 때문에. 내가 갚기 때문에, 예. 그게 첫 번째 효과고, 두 번째 효과는 뭐냐면, 제가 마통을 딱 내면은, 체킹 어카운트, 통장 잔고를 보면 항상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 돈 쓸 일이 많은데, 컴퓨터를 바꾸고, 냉장고를 바꾸고 할 때, 자기 실제 경험을 얘기를 하면서, 냉장고가 네, 고장이 났는데, 그래서 와이프가 우리 냉장고 바꾸면 어때? 바닥에 물이 흥건하다. 그런데 네. 그때, 마이너스 통장을 와이프한테 딱 보여준대. 그럼, 이해를 한다는 거야. 돈이 있는데 안 해주는 게 아니구나. 지출 그러면서, 컨트롤까지, 그래서 수리비를 대신 내고 그 사이에 계속 대출을 갚아 나갔다. 그리고 자기가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또 PC를 사고 싶었는데 고민을 하다가 딱 자기 또 마이너스를 보면서 그냥 당근마켓에서 싼 거를 샀대. 50만 원을. 그러면 자기가 수익률을 못 내가지고 뭐 이자를 예를 들어서 5%를 까먹었다. 아니면 10%를 까먹었다. 그거보다 이런 저축한 효과가 훨씬 크다는 거야. 수익률로 따지면. 그쵸, 예. 어. 심리적인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자 같은 거 내봤자 몇만 원이나 몇십만 원 정도 하는데 자기가 노트북 안 사고 싼 거 사고 냉장고 새로 가는 대신에 수리비 내고 그렇게 하니까 몇백만 원을 아꼈다는 거지. 그게 수익률로 음, 따지면 훨씬 더 높다는 거야. 근데 이게 이런 심리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때문에 이런 현상이 굉장히 자주 반복이 된대. 또 소파를 바꿀까? 아예 밀어. 심리적으로 힘들어서. 근데 이게 1년, 2년하면 크게 안 느껴지는데 이게 7년, 뭐 10년 지나가면 아, 그럼 차이가 이런 벌어지죠. 이런 식으로 네. 대출을 초기에 내가지고 억지로 대출을 갚아 나가면서 저축하는 효과가 엄청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 네. 근데 이제 보통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저축 효과를 보려면 기본적으로 묶여 있는 곳에다가 넣는 게 맞는 것 같아. 빼지 못할 곳. 빼지 못할 곳. 그러니까 내가 음, 지난번에 농구 모임 할 때 주식 얘기를 한번 했었다고 그랬잖아. 네. 근데 그때 401k 같은 거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면서 어린 친구들한테 여기 나이 많은 형이 얘기를 해줬는데 그때 그 나이 많은 형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너네 401k 안 한다고? 야, 이왕 할 거면은 그 보너스 나오는 거 있잖아. 보너스 네. 나오는 것도 다 401k에서 떼갈 수 있게 세팅을 해놓으라고. 근데 이제 네. 보통 사람들이 보너스에서 떼는 거는 또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가지고 아, 그게 설정이 가능해요, 그렇게? 가능해. 근데 그걸 왜 하냐라고 했을 때 401k를 월간 떼가는 것도 높게 해놓고 퍼센티지를 그 네. 다음에 보너스가 연초에 나왔을 때도 그걸 높게 해놓으면은 왕창 떼가니까 연말이 오기 한참 전에 맥스가 다 찼다는 거야. 맥스가 차버리죠. 예. 그럼 맥스가 차고 나면 뭘 하라냐면은 그때 IRA를 하래. 아, 그리고 HSA도 하고 오이구도 하고 다 하라고 이 형은 그 얘기를 한 거야. 예.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난리가 났지. 아니 돈이 어디 있어가지고 지금 진짜 쓸 돈이 많은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음, 거냐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 얘기했어. 이 형은 지금 팔굽혀펴기 100개씩 매일 하라고 얘기하는 거고 너는 예. 지금 팔굽혀펴기 한 10개씩만 해도 된다. 괜찮다.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예. 된다라고 얘기했어. 예. 우리 옛날에 그 아왕의 초기에 그 하드코어 모드로. 예. 처음부터 만약에 팔굽혀펴기 100개로 설정을 해놓으면 진짜 힘들죠. 그 그러니까. 긍정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예. 김성일 이 작가가 하는 말이랑 그 형이 했던 말이랑 비슷할 수 있어. 그쵸. 그러니까 이제 예. 포인트는 재밌네요. 예. 둘 다 어디다 박아 넣어야 된다는 거야, 무조건. 네. 아니, 그런 포인트는 진짜 이거는 사회 초년생한테 진짜 너무 얘기해야 되는 것 같아요. 딴 그러니까. 사람보다도 그냥 시작할 때부터 그냥 그렇게 돼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와이프랑 이제 결혼할 때, 학생 때 제가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때 제가 되게 풍족하다고 느꼈었어요. 제 스스로가. 왜냐면 그 대학원을 다니면서 조교를 하면서 조교 월급을 받은 거예요. 근데 조교 월급을 그때 얼마였더라? 1200불인가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도 백내 학생이었으니까. 그지, 학생이고, 네. 그때 결혼하기 전 아니야? 결혼하기 전? 그쵸. 결혼하기 전이고, 그때 그러니까. 제가 월세가 435불이었거든요. 그리고 물가가 그때는 지금처럼 비싸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가서 장을 봐도 막 진짜 20불이면 일주일치 장 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1200불이 되게 큰 돈이라고 생각이 느꼈던 거예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뭐 할 수 있다. 이게 뭐 별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었는데, 지출의 근정이 달라졌죠, 지금. 애들도 있고, 이것저것 하면서 머리도 좀 컸고, 뭐 차도 2대 돌리고, 스케일이 완전 달라졌죠. 그래서 옛날처럼 만약에 다시 돌아가서 하라 그러면, 가능할지. 참, 하와이 가려면 다시 돌려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옛날에 왜 너 초창기에 짠돌이 카페 하면서 완전 좋죠. 예, 그쵸. 그리고 예. 거기 짱이에요, 진짜. 예. 그리고 뭐 가계부도 쓰고 어떻게 했잖아. 근데 예. 이 영상에서 하는 말이 근데 가계부 쓰는 거 되게 어렵다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야. 왜냐면 쓰기 싫으니까. 근데 네. 이 사람이 재밌는 게 이거 그 대출 써가지고 하잖아. 그럼 네. 가계부 안 써도 된대. 자동으로 못 알아서 써. 관리된대. 어쨌든 대출 열심히 갚아야 되니까 막 짠돌이처럼 살게 되잖아. 그래서 저는 요번에 그거 하기로 했어요. 그 몰개지 에스코로가 있었거든요. 1년치 세금이랑 보험을 몰개지 그 은행에서 관리를 했었어요. 제가 돈을 내면은 세금이랑 보험 값을 빼가지고 저는 이제 걔네가 알아서 이제 세금 낼 때 되면은 세금 대신 내고 보험 갱신할 때 되면 보험 내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제가 관리한다고 해가지고 에스코로 빼는 거 신청해서 저 사실 그거 가지고 머니마켓에서 이자 받고 있을까 하다가 지금 생각한 게 힐락 갚아야겠다 그걸로. 차라리 힐락 갚고 세금 내야 되거나 힐락에서 차라리 빼가지고 하는 게 낫겠다. 그러다 보면은 이자도 줄이고 훨씬 더 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방금 들었어요. 이 얘기 하다 보니까. 내가 지난번에 느낀 거는 네. 힐락 같은 경우는 그런 장치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 그쵸. 맞아요. 아까 그 김성일 그 사람이 했던 그런 거를 장치를 해놓으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아까 그런 401k라든가 연금 계좌에다가 때려 넣는 거의 가장 장점은 요건 것 같아. Most important concept in
파이낸스. 파이낸스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 뭐, 안드레 아가씨 얘기가 나오고. 결국은 그거야. 안드레 아가씨가 윈블던도 이겨봤고, 그랜드슬램도 다 달성했고 했는데, 이겼을 때 생각보다 그렇게 기분이 좋지가 않다는 거야. 아, 이겼을 때 좋긴 좋은데, 오래 안 가지. 잠깐 좋고 오래 안 가고, 맞죠. 오히려 졌을 네. 때 그 더러운 기분이 정말 오래 간다고. 맞아. 희한하다고. 이 좋은 거는 정말 짧고, 더러운 게 진짜 기억에 남고 오래 간다고. 네.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제이슨 스웨이크 이 사람 이제 유명한 사람이잖아. 근데 이 사람이 항상 하는 말이 돈도 벌었을 때보다 잃었을 때가 거의 2배로 더 아픔이 크다. 기억이 아, 오래 간다. 그쵸. 방금 저희가 한 얘기 그대로, 이거 언제 글이에요? 최근 글인데? 나 이거 보고 어제 글, 얘기한 어제 거 글. 아닌데. 이거 어제 보고 글, 얘기한 어제 거 글. 아닌데. 기가 막히네 또, 예.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이런 본성 때문에 만약에 뭐 100불을 잃었어. 내기를 네. 했는데 100불을 잃었어. 그러면은 다시 내기를 할 정도의 심리적 안정 상태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200불이 있을 때 하겠다 한다는 심리가 이거를 딱 알려주는 거야. 잃기가 싫은 거야. 버는 것보다 잃기가 싫은 거. 그래서 항상 어떤 러스가 생기면 손실이 생기면 이게 결국 마켓 패닉, 시장 패닉으로 이어지고 이게 사람들의 미래 노후 준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거지. 네. 제가 이 얘기를 예전에 대학원 들어가는 시험 준비를 할 때 도서관에서 만난 중국 아저씨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저씨랑 제가 맨날 같이 공부를 하다가 저랑 같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 걸고 하다 보니까 같이 막 또 정보도 주고받고 이러면서 같이 담배 피면서 쉴 때 얘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 아저씨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중국 마을에서 약대를 다니다가 왔다는 거예요. 이제 와이프랑 같이 이제 유학을 와가지고 와이프가 무슨 리스 포닥 같은 걸 하고 싶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저씨는 중국 약대를 나왔으니까 여기서 약대를 또 지금 같이 다닐 수는 없고 다른 대학원을 가려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점수 잘 안 나오고 막 이럴 때 막 다운되고 막 이러면서 잘 나왔을 때 또 기분 좋아가지고 서로 뭐 어디 갈 수 있겠네 막 알겠네 이러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딱 그 얘기를 하던 거예요 저한테. 너 근데 그거 알아? 너 이거 나중에 돼도 좋은 거 하루도 안 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는 자기가 중국에서 입시했을 때도 비슷한 느낌이었다. 그리고 약대도 가기 되게 어려웠어가지고 그때 뭐 딱 됐을 때 그게 3일도 안 가더라 기쁜 게. 근데 이제 평소에 이제 공부하면서 막 어디 가면 어떨까? 뭐 이 점수면 어디 가겠네 이러면서 약간 꿈 먹을 때 있잖아요. 꿈파리 할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제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여자씨가 하는 얘기가 사람들이 대부분 그걸 모른다고. 지금이 제일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 과정이 되게 즐거운 시간이고 막상 되고 나면 기쁜 거 하루 이틀도 안 가고 그 다음부터 또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비교를 시작한다. 누구는 뭐 학점이 얼마고 누구는 뭐 그다음에 취직을 어디 하고 누구는 뭐 얼마를 벌고 누구는 보너스가 얼마가 나오고 비교를 시작한다. 그래서 오히려 이 과정을 되게 좀 즐길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투자들 보면은 비슷하겠죠. 막상 나중에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려나. 오히려 지금처럼 막 하와이 생각하면서 그때 이러면 좋겠다 이 생각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모르겠어요. 그럼 누가 하는 말 있잖아. 고통스럽지 않은 게 행복한 거라고. 고통스럽지 않은 게 행복하다. 와. 그 유명한 철학자가 얘기한 건데, 누구였지? 와. 하여튼,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항상 그렇다는 거야. 행복은 어디 있나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정말 좋은 무슨 일이 있었는데, 잠깐 좋고 마네요. 허무합니다.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야. 그런데 고통스럽지 않은 상태가 행복한 거라고. 이 고통스러울 때는 이런 상태를 너무 바래가지고, 그걸 희망하는데 막상 그 상태가 되면 이제 잘 모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네. 법륜 스님이 얘기한 건가? 하여튼 뭐 그런 거 어디서 봤어. 결론은 지금이 개꿀. 지금이 개꿀, 그리고 지금이 지금 그리고 연금 이런 거를 준비해놓고 네. 40일케를 해놓고 나중에 여유로운 은퇴를 즐기고 있을 때 그때 당시에는 또 허무하고 그런 게 있겠지. 하지만 고통스럽지 않은 단계가 오지 않을까. 재밌어요. 좀 생각 많아지네요. 자. 우리가 대화하다 보니까 이거 봐봐. 내가 옛날에 보고 있던 건데 Americans never been wealthier. No one. 우리가 방금 한 말이랑 똑같아. 아유, 진짜 저희 약간 우리 뭐 있나? 우리 왜 맥락이 그렇게 똑같아. 얘기하다 보니까. 예. 대화가 자연스럽게 넘어가지? 그러게 말이에요. 미국인들은 엄청나게 지금 부자인 상태인데 아무도 행복하지 않다. 행복하지 않다. 예. 제목도 참 잘 뽑아. 결론이 뭐야? 직장도 좋고, 잡도 사람들이 다 잘 벌고, 하지만, No one is happy. 경제는 좋지만, 인플레이션도 있고, 인생에는 항상 안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게 많다 이거지. 아이고, 웃기다. 비행기를 타고
타고 있는데 pilot 파일럿이 약간의 터뷸런스가 있을 거다. 안전벨트를 we're going 세우더니 to die. We're going to die. pilot. 그랬더니 그래서 경제신문 기자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거지. 다 죽을 네. 거야. 항상 그렇다 이거지. 우리 순자산도 다 올라가고 하지만 항상 사람들의 머리는 좋은 거보다 나쁜 거를 더 많이 기억한다 이거지. 그냥 이거랑 비슷한 네. 얘기네. 하락이 더 기억에 남지. 네. 올라가는 거는 기억이 안 난다 이거지. 보통 그게 아. 인간의 본성이다. 그게 제일 파이낸스의 중요한 컨셉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하락을 두려워하고 하락을 힘들어하고 하락에 집중하는 이런 거를 자꾸 떨쳐버려야 되는 거지. 그게 결론이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옛날에 그 얘기했던 슈퍼파워 중에 가정에 집중할 수 있는 슈퍼파워가 그러니까. 있으면은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복하시죠? 행복하세요? 행복해. 다음 휴가 갔을 때가 더 좋았는데 휴가가 끝나서 이것도 봤다. 생각보다 이것도 약간 연결된다. 봐봐. 최근 글이야. The Generational Lock in the Housing Market이라는 거야. 근데 이제 결론은 뭐냐면은 밀레니얼들 있잖아. 너, 네. 우리. 나는 밀레니얼 약간 벗어났지만 X세대지만 어쨌든 네. 우리 이제 밀레니얼 그룹이 항상 베이비 부머를 보면서 욕하고 부러워하고. 네. 그랬다 이거지. 왜냐면은 옛날에 부동산이 올라가고 이런 걸 네. 겪었는데 네. 그런데 밀레니얼들이 실제로 잡을 때 보면 2008년이랑 약간 기간이 걸쳐 있고 한국으로 치면은 IMF를 다 겪었지. 네. 그 다음에 닷컴 버블이 또 왔잖아, 그지? 2000년도. 그 다음에 2008년도에 또 이런, 그러니까 이제 연속으로 빵빵빵빵 맞은 거지. 근데 그 당시에 2008년 서프라임 하고 나서 실업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이거지. 4% 후반이었다가 10% 이상은 올라가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잡잡기가 굉장히 힘들었고 잡을 어쩌다가 잡아도 만족스럽지 않고 되게 불만이 많을 수 있는 잡인데 딴 데로 이직을 하기가 어려웠고 네.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야 직장 있으면은 너 행복해야지 라는 말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안 좋았고 그런데 이제 반대로 뭐가 좋았냐면은 집이 엄청 쌌다 이거야. 집. 그 심지어 이자율도 엄청 쌌다 이거야. 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자율이 2008년도 이후에 5% 6%다가 쭉 내려와서 4% 3% 이때 꿈의 이자율을 기록했다 이거지. 네. 집값도 2008년도에 빵 떨어져가지고 그 이후로 이 수많은 상승 곡선을 보라 이거야. 이 수년간에 집을 그냥 샀으면은 계속 올라갔다 이거지. 저때 사서 리파이 딱 했으면 딱인데. 근데 결론적으로 잡을 잡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사람들은 더 집중을 했다 이거지. 힘들었어. 근데 생각해보면 집이 정말 쌌다 이거야. 근데 요즘에 Gen Z들 있잖아. Gen Z. 사회 초년생들을 생각하면 완전히 반대다 이거야. 반대. 요즘에 계속 나오는 뉴스가 미국에서 뭐냐면 Strongest Labor Market in Decades. 이렇게 취업 시장이 좋았던 데가 없었다. 웬만해선 잡이 다 있고 실업률이 역사적으로 저점이다 이거야. 그리고 심지어 코로나를 계기로 이직을 했던 사람들이 호모도 이런 거에 혜택을 받지. Largest wage gain. 연봉이 퀀텀 점프를 했단 말이야. 시기를 타고 이직을 했을 때. 그런데 2022년 이전에 만약에 집을 못 샀다? 그러면 screwed. 망했다 이거지. 왜냐면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고 모기지율이 엄청 올랐다 이거지. 그래서 실제로 보면 집값이 최근에 2020년, 2021년 10%, 20% 올랐다 이거. 그러니까 여기를 놓쳤으면 지금 살려고 하니까 지금 2022년에 살려고 하면 너무 힘들다 이거지. 게다가 이자율도 퀀텀 점프. 뭐야? 괴널. 인사도 하고 가려고. 이제 출근하려고? 전화도 안 받으면서 녹화 참여하고. 죄송해요. 뭐 하고 아니야, 계시잖아요. 이거 무슨 얘기하고 있었냐면 우리 밀레니얼 같은 경우는 직장 잡기가 어려운 대신에 집값이 쌌고 그다음에 요즘 같은 젠지 애들은 직장을 잡기는 너무 쉽고 막 연봉도 높고 이런데 집을 못 샀으면 집 사는 게 힘들다 이거야. 이자율도 높고 이러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사람들은 항상 안 좋은 데 집중하기 때문에 자기가 제일 힘든 부분만 얘기한다 이거지. 그래서 이런 얘기 하고 있었어. 우리 왜 사람은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거보다 손실을 더 힘들어하고 그리고 요즘 순자산이 최고치를 찍고 있다는데 미국인들은 왜 아무도 행복하지 않는가? 안 좋은 뉴스, 안 좋은 거에 항상 포커스를 하니까. 트럼프! 뭐? 트럼프? 트럼프! Winter's coming! Winter's coming. 갑자기 우울해지. 트럼프 때문에 안 행복한 거 아니야? 트럼프 때문에 행복한 사람도 많지. 안 행복한 사람도 많지만. 트럼프가 아니어서 불행한 사람도 많지. 그치. 근데 진짜 행복하기가 어려워요. 행복을 인지하기가 너무 행복해야 되는 상황인데 인지하는 게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 아황의 모토대로 우리 긍정적인 마인드로 매사를 즐겁게 살자 이거지. 네. 주말에 이모랑 이모부 뵙고 막 그러고 왔거든요. 미국에서 오신. 한결같이 젊게 잘 살고 계세요. 네, 에너지 넘치게. 그래서 내가
진짜 의사란 직업이 좋은 직업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 이모부가 근데 나만 보면 주식 얘기를 하시려고 너 절대 트레이딩하면 안 된다. 요번에는 ARM을 꼭 사라. 10년은 들고 있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AR 계속 사라고 하시더라. 독보적이니까 뭐 10년 갖고 있어라. 근데 이모부는 그냥 갖고 있으면 10년, 20년, 30년이니까 그래서 그런가 보다라고 있었는데 무슨 얘기하다가 그 엔비디아 있잖아. 다 갖고 있어요. 엔비디아,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다 갖고 계신데 문제는 그게 90년대에 사놨다는 거. 오, 대박. 엔비디아를? 네. 닷컴 버블 이럴 때부터 다 갖고 있었던 거야. 애플이랑 2000년대부터. 오. 그래가지고 2008년 막 이럴 때 좀 파시라고 해도 이모 난 안 팔아. 난 안 팔아. 얘. 난 안 팔아. 이거였거든. 그래서 나는 그때 이제 주식 운용사 하니까 좀 답답하니까 좀 파셔야 돼요. 막 이따 소리 하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뭐 몇 밀리언이 됐어. 그게 지금 몇 밀리언이 됐어. 이러시는 거야. 진짜? 어. 아니, 엔비디아를 닷컴버블 때부터 갖고 계셨다고? 1999년대? 아니 그냥 사놓고 안 파신 거 한 적이 안 파신 없대요. 거예요. 한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아. 근데 호머의 주식 스트레지는 이모랑 이모부한테도 왔다. 오. 그건 아닌데.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셨지. 대박이다, 진짜. 네. 대단하시네. 그래가지고 나는 의사로서 되게 정말 아끼고 사셨거든요. 스틴지하지 않았는데 진짜 엄청 아낄 수 있는 건 최대한 아끼셨어요. 난 그래서 자산을 메우셨나 했더니 아니었고 그거는 그냥 생활하고 엄청 많이 버셨는데 그걸 다 그 저기다 때려 여윳돈을 박으셨구나. 가지고 주식에도 리타이먼트 어카운트에도 넣어놓으시고 막 이렇게 하면서 아, 멋있네. 그게 자산가를 만드셨고 야. 이모부 말이 야 내가 진짜 뭐 많이 벌었는데 그거 애들 교육시키고 뭐 하면 다 글로 끝나. 근데 자산이 생기려면 투자를 해야 돼. 그리고 오래 갖고 있어야 돼. 할 말이 없더라고.